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오른 배달 음식 값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배달료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자기들이 광고 상품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이렇게 효율을 전략적으로 낮춰버렸잖아요. 공생협의체 출범이 배달시장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이번 주제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배달 플랫폼들이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요새 무료 배달 서비스라는 걸 내놨어요. 자, 공짜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죠, 지금? 무료가 아닙니다. 매월 이제 회비를 내는 이제 구독의 형태인데 배달의 민족, 또 쿠팡 이츠, 또 요기요. 올 봄부터 이제 회원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혜택을 준다 이런 형식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회원에 가입을 해야만 이제 무료 배달이라고 했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매달 3,990원씩을 내야 되고요. 쿠팡 이츠는 7,890원을 내야 이제 배달비가 무료인데 이것도 이제 속 사정은 완전한 무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홍보를 할 때는 월간 배달비 무료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아닌 무료예요. 그렇습니다. 네, 잘 봐야 됩니다. 요즘 배달비가 보통 2,000원씩은 하죠. 물론 더 되는 곳도 있습니다. 4,000원 내고 한 달간 무료면 자주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두 번만 배달하면 이제 본전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를 이중으로 인상하는 것 아니냐. 음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달 앱 구독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점주들의 중개 수수료는 이제 인상이 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점주들은 배달 음식 가격을 또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들은 또 손해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두 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 가격제로 맞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10%가량 배달 음식의 판매가를 인상하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부담이 더 증가되니까 이런 구독 이 무료 배달이라는 홍보 자체가 무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음식값에 녹일 수밖에 없으니까 비싸지는 거고 그거는 소비자들이 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네. 이 이중 가격제로 인해 소비자들 부담 실제로 얼마나 커진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많이 아마 시켜 먹은 분들이 많을 텐데 맥도날드 빅맥 세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매장에서 이걸 시켜 먹으면 7,200원입니다. 아하. 예, 근데 이걸 배달을 시키면 8,500원. 1,300원 더 내야 돼요. 1,300원 한 18%를 더 내죠. 버거킹 와퍼 세트도 마찬가지로 매장에서는 9,100원. 이걸 배달로 시키면 1,500원. 1,400원. 역시 한 15% 차이가 더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중 가격제들을 이렇게 많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은 패스트푸드라든지 우리가 저가 커피, 그다음에 또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들에서 이렇게 이제 이중 가격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뉴를 많이 시킬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자 종래에는 그 어떤 한 건당의 배달비가 그 3,000원 내지는 4,000원으로 뭐 정액으로 이렇게 내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3,000원, 4,000원을 내면 다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너댓 가지 메뉴를 시켰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각각의 메뉴별로 아까 얘기한 배달 가격을 현지 매장보다 높게 붙여서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액수를 모아보면 상당히 그 메뉴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없어요. 도대체
뭐를 얼마나 떼길래 아우성인지 신음하시는지 짚어보죠. 방금 전에 우리 이 박성원 평론가께서는 빅맥으로 설명해주죠. 햄버거로 설명해주죠. 저는 감자탕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감자탕. 자,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밤에 이제 야식으로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감자탕이 25,000원어치를 자 주문을 했다. 그러면 소비자가 내는 돈은 25,000원. 25,000원 결제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개 수수료가 2,450원. 그리고 배달비 업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2,900원. 저것만 해도 벌써 뭐 5,000원이 훌쩍 넘네요. 그러니까요. 결제 정산 이용료가 750원, 부가가치유사가 610원에서 배달에 들어가서 이 점주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6,710원이니까 정작 25,000원짜리 감자탕을 팔아도 받는 돈은 18,290원밖에 안 됩니다. 저기서 전기세, 임대료 뭐 다 인건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배달 플랫폼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한 건당 수수료는 이제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출액의 무려 9.8%나 거의 10%예요. 그렇습니다. 수수료, 배달비, 정산 이용료, 부가가치에서 포함하면 음식값의 무려 26%, 4분의 1.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배달 거래 플랫폼 독과점 구조 때문에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고 이거 이용 안 할 거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배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배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달 관련 여러 비용으로 나가서 남는 게 없다는 분들, 뭐 어떤 신문 보니까 하나 팔아서 몇백 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달 플랫폼들도 할 말이 좀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 날 입장문을 냈어요. 뭐냐면 현 수수료 체계가 우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쿠팡 와우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그 무료 배달비는 모두 우리가 배달앱인 쿠팡 이츠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배달앱 관계자의 경우는 배달비는 평균적으로 점주와 플랫폼 측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전 세계 배달앱의 그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에서의 그 10%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주들의 얘기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뭐냐면 점주들은 자, 한국의 경우는 전체 매출 가운데 지금 배달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이 비중이 얼마 안 되는 해외와 수수료를 평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 이중 가격제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배달 플랫폼들끼리도 서로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이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무료 배달비 전가 없다. 어디 더 넘긴 거 없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도 하지 않았는데 특정 배달업체가 그러는 거 같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특정 배달 업체가 있죠 또. 그렇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을 겨냥한 것으로 이제 또 인식이 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죠. 그래서 왜곡 자료 유감이다. 이거 말이 되느냐. 지속될 경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업체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견디다 못한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이 자영업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죠. 예, 그 김해시 소상공인연합이 대표적인데요. 경남. 예. 어제 이제 뭐냐면 배달의 민족 탈퇴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뭐냐면 배민은 이제 초기에와 같은 혁신 기업도 아니고 이거는 독일 기업. 우리가 그 잘 알다시피 딜리버리 히어로라 해서 DH가 이제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DH가 갖고 있는 자회사일 뿐이다. 이렇게 국정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아니야. 예, 이 DH가 독일에서는 만성 적자를 내면서 이거를 한국에서의 국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그 우리가 민간 배달앱에서 탈퇴 독립해가지고 공공 배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먹개비라는 게 있는데 있죠. 예, 이런 먹개비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그런 운동에 돌입하겠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동참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남 김해시의 경우처럼 공공 배달업을 활성화하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음식이 빨리 안 오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느린 배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자체가 혈세를 이제 수십억 또는 수억 투입을 해서 배달앱을 개발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배달 플랫폼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공 배달앱이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느린 이 배달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점유율이 떨어져서 한 1% 수준 또 그 이하로 머무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민 또 쿠팡이츠 이런 거대 또 배달 플랫폼의 전속 배달부 전속으로 매달리는 배달부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 배달앱은 인력까지도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공공배달앱이 저 모양이니까 정부도 지자체도 이거 손을 좀 써야 됩니다. 요새 배달 안 하는 분들이 없고요. 소비자도 점주들도 이익이 아니라면 심각하죠.